네, 반갑습니다. 2월 2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이 진짜 연휴의 끝이네요. 네, 그동안 푹 쉬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또 열심히 달려야죠. 네, 파이팅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딥시크 3탄 같은 느낌이네요. 딥시크 관련주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피해를 받았던 종목군들, 이제 31일날 장이 열렸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피해주와 수혜주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이 딥시크 관련한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해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형태의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딥시크 관련주, 피해를 본 종목은 어떤 것들, 수혜를 본 종목은 어떤 것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진단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른 쪽 분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차트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현대일렉트릭이죠. 네. 현대일렉트릭. 자, 7.8%나 떨어졌습니다. 물론 추세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죠. 네, 추세는 우상향으로 아직 유지되고 있고요. 내려갈 수 있어요. 아래쪽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단에 들어온 상태에서 내려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패턴이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다 아시듯이 전력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배전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서 전력망 및 산업용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 이걸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 데이터 센터, 네, 그 다음에 AI 인프라 구축에서 필요한 전력 설비를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딥시크 관련해서 왜 이런 피해 종목으로 등극을 했냐면 저렴한 AI 인프라 구축이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전력 AI 모델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저전력 AI 모델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전력 설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매출의 기대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같이 볼 종목이 LS일렉트릭이잖아요.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시죠? 예전에 월급 종목이었고 한 번 해먹었죠. 여기서 100% 한 번 해먹었고, 그 다음에 100% 한 번 더 해먹고, 그래서 두 번 정도 해먹었던 것 같은데, 이땐 100%가 넘었었던 것 같아요. 24년도 초반에는. 근데 아무튼 수익을 크게 내고 우리가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2차 반등이 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죠. 15만원대부터 올라간 모습인데, 요것도 지금 한 5%대 떨어지긴 했어요. 정고점 근처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근데 뭐 LX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보셨던 현대일렉트릭보다는 또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건 이격이 좀 벌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전력 공급 관련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건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가 촘촘하게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매도 의견을 아직은 검토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래쪽 지지도 튼튼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하단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구간 38만원 정도 라인대로 우리가 포지션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변동폭 5% 미만으로 굉장히 작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락한다라고 꼭 볼 수도 없어요. 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나쁘게 볼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격이 조금 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매물대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지지 라인 때는 21만원도 잡혀 있겠지만 이 자리 무너지게 된다면 그 다음번 매물대가 19만원 아래쪽 18만원 근처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물론 18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정도 하락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기 좀 껄끄러울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야 지금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아니면 수익을 깔아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되지 않겠지만
높은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 살 떨릴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것은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보다는 한 번씩 돌아설 수 있는 포인트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 포인트가 아니겠죠.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익이 좀 발생했다 그러면 팔아먹거나 아니면은 조금 매수를 기다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같은 섹터로 묶여있는 상태고 두 종목 다 이 딥시크 관련한 부분에서 우려감을 표명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가 하락했지만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자. 지지선도 가깝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반면에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첫 번째 지지선 21만원이 지켜지게 되면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18만원 정도까지도 참박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삽입 관련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전력 관련한 부분들이 잘만 움직이게 되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지금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졌다가 이게 훅 사라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력 관련주는 네, 변동성이 좀 생기면 약간 조심해야 되는 업종으로 우리가 구분을 좀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가 그래도 간간히 호재를 계속 날리는 것 같아요. 근데 추세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졌죠. 자, 추세를 돌리고 나서 상승 옆으로 횡보인데 20만원에서 21만원 정도 지지선 형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 나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차트 비슷한 게 이제 강원랜드예요.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 이후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또 뭐였냐면 삼성전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포지션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상승이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매물대 통과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딥시크 관련한 호재성 재료가 얼마만큼 갈 것인가 이 부분 생각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I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챗봇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비용 절감 효과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수혜주로 떠오른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홀딩 하셔야 되겠죠. 단기 상승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상승보다는 조금 옆으로 눕거나 살짝 들어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걱정하실 만한 단계는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돌파 이후에 눌러서 유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라도 한번 노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거는 홀딩 그대로 보시고 매수는 21만원 정도 들어오면은 한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평선 모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지선과 가깝게 매수 물량을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볼게요. 뭐 네이버하고 비슷할 겁니다. 뭐 재료는 비슷한 거고 많이 오르긴 했죠. 7%대 상승을 했는데 근데 네이버와는 조금 이제 재료는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하지만 주가의 포지션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요거 같은 경우도 그 사업 영역도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뭐 비슷하게 AI 기반의 어떤 챗봇이나 뭐 음성인식 등등등인데 요거는 이제 AI 운영 비용의 절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더 새로운 그런 영역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수혜주이긴 합니다. 다만 추세가 너무 더럽죠. 추세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네, 저점 라인대가 얼추 비슷하게 그어지는데 약간 떠있는 모습이라서 이 구간이 지지가 되면 즉 35,000원이거든요. 35,000원 구간이 지지가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여기서 반등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현재 하향 추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45,000원 그러면 이것도 한 10% 남짓이란 말이죠. 네. 야, 그러면 38,350원에 마무리 됐으니까 45,0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한 3, 4%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험을 걸만한 포인트인가 라는 부분이고 자, 이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려면 이 추세선이 완전히 꺾어졌는데요. 있죠? 지금은 5만원이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45,00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일단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 라인대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급하신 분들이 있거나 또는 현재 포인트를 그냥 노리고 계시는 분들, 여기가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매수하셔도 큰일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점은 35,000원 지지선만 유지가 된다면 뭐 가깝게 붙여서 사는 것도 이득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런지 여부가 약간 불확실하기는 한데,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는 일단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일단 조정이 나온 시점 이용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겠고요. 62선 저항이 걸려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37,000원 정도 매수 포인트 잡아가실 수 있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7,000원 정도를 매수 포인트로 잡고 대응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기 목표는 위에 박스를 그려놨기 때문에 45,000원 구간 요 정도 진입하면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이상하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짧게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네이버보다는 반응 포인트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교치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이나 흐름적인 부분 생각한다면 네이버가 훨씬 나은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단기 상승을 노린다라면 카카오가 지금으로서는 훨씬 나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두 종목 다 딥시크 관련해서는 오히려 수혜주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기대가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름이 좀 긴 종목이 있네요. 네. 인스웨이브 시스템. 이게 이름이 기냐? 이건 신규 종목인가요? 네. 어쩐지 한지 얼마 안 됐군요. 근데 무려 22.6%나 올라왔어요. 네. 왜 그러느냐? 기업용 웹솔루션,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 개발하는 기업. 그래서 AI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 기대감이 생겼다. 자, 요거 이제 제가 휴일 동안에 영상 만들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비단 이제 이런 어떤 관련 소프트웨어, 이 솔루션 시장이 상승하는 것도 있겠지만, 작은 기업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되겠죠. 특화된 모델을 가지고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관련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다면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근데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수혜를 본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리스킹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좀 부담되고요. 전고점 근처에서 멈추긴 했습니다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좀 파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파고 들어가게 되면 매수 포인트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저항대가 위에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돌파된 다음에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포인트를 보겠다라면 4,000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가 유리해 보이겠죠.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금요일 안 파셨다라면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매물대이니까 몸통 절반 정도 자르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몸통 절반을 자르게 되면 이 가격대가 4,200원이네요. 4,200원 정도 위쪽에서는 홀딩, 그 다음에 4,2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어지죠. 매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기 4,000원 아래쪽으로 공략 포인트 노렸다가 매수 시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안 빠지고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홀딩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일단 가격이 좀 낮아진 상태에서 진입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홀딩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놔두셔도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신규 종목이잖아요. 신규 종목. 그리고 저항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뭔가 특별한 재료가 와서 붙어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20%씩 막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일은 그렇게 흔하진 않을 것 같다 판단되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자, 솔트룩스 볼게요. 솔트룩스. 와, 이것도 18%나 올랐어요. 자, 이것도 아까 전에 보셨던 종목 좀 비슷하죠. 네이버 같은 종목. 자, 돌파, 그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부터 마찬가지예요.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이나 자연어 처리, 뭐 챗봇 및 AI 컨설팅 등등등이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데이터 분석이나 AI 서비스에 대한 적용 기회가 증가함에 따른 이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저렴한 AI 모델을 이용한 어떤 학습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쪽 플랫폼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매물대는 일단 조금 두터운 편이네요. 3만원 정도 잡히겠나요? 한번 볼까요?
3만원 정도, 네, 3만원 정도 잡히죠?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에 이렇게 짱대 양보를 뚫고 올라간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게 된다라면 굉장히 멋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옆으로 다시 누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선만 먼저 말씀드리면 25만원, 25,000원이요. 25,000원 정도 깨지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는 이거보다 더 낮아야 됩니다. 23만원 정도까지 우리가 매수 포인트는 아래쪽으로 하향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고점 저항대를 볼 수 있는 3만원대를 넘어서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크게 상승한다는 어떤 느낌보다는 그냥 유지가 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나 솔루션 업체이긴 한데, 왜 딥시크랑 엮였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나는 관계가 없다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은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되긴 합니다. 자, 일단 올라간 건 좋은 거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홀딩 하시고, 쭉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선은 23,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이 조금 다운될 것을 참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네, 23,000원, 24,000원 요 구간대 지지가 지켜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팔고자 하는 분들은 네, 24,000원 위쪽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시고,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24,000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를 노리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뭐 일단 상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상황은 나쁜 건 아니고 약간 뭐 딥시크의 어떤 후광 효과 이런 것들 좀 입었다라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홀딩이고요. 가격이 싸지면 한번 매수 관점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딥시크 관련주를 일단 다 알아봤고요. 피해주와 수혜주를 한 번씩 살펴보자 그랬는데, 뭐 피해를 볼 만한 기업들은 뭐 반도체하고 전력설비 이런 쪽인 것 같고, 수혜를 보는 종목군들은 네, 그 외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을 가질 건 없어요. 일단은 딥시크 관련해서 부담을 가질 건 없어 보이는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강자도 없다, 영원한 승자도 없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딥시크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다른 기업들에게 어떤 희망적인 부분도 좀 제공해주고 조금 더 노력을 가속화해야 되겠다는 핑계거리도 안겨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딥시크 관련주들 피해주와 수혜주를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